저번 시간까지 이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에고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오늘은 드디어 참나란 무엇인가,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참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저희 책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148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또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나란 무엇인가? 이제 드디어 탐구의 최종 목적지인 참나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마치 무한한 양파 껍질을 벗기는 느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참나란 무엇인가? 참나도 에고 이상으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첫째, 참나란 한마디로 우주의 마음, 우주심이며 우주의식이며 모든 존재의 바탕이자 근원이다. 둘째, 참나, 우주의 마음은 에고가 사라지는 만큼 드러난다. 셋째, 참나는 삶의 여행의 내면 안내자다. 넷째, 참나는 삶의 꿈의 꿈꾸는 자다. 다섯째, 참나는 생각이 아닌 오직 체험으로만 만날 수 있다. 뜬금없이 우주의 마음이라니 무슨 말인가? 우주가 물질이지 어떻게 마음이란 말인가 하고 당황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현대인의 대다수는 이 우주가 그저 끊임없이 펼쳐진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과연 이 우주는 걷어차면 차이고 바람 불면 힘없이 날리는 아무런 능동적 의식이나 의지가 없는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2500년 전 장자는 이 우주를 의식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았고 지금의 에너지와 같은 개념인 일기가 변화하여 만물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원문은 일기지화라고 얘기한대요. 어떤 하나의 근원적인 일기, 근원적인 기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변화하면 만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장자에 나옵니다. 과연 현대의 유물론적 우주론은 아무런 오류 없이 100% 정당한 것일까? 이제 여기서 유물론적 우주론의 몇 가지 기본 전제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요거 하기 전에 이제 EFT로 술술 풀리는 내 인생에 보시면 거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고의 이명은 소아, 작을 소, 나, 아자, 소아, 거짓나, 몸나입니다. 그럼 참나는 이명이 뭐냐? 대아, 큰 대자, 나아자, 우주심, 우주의식, 순수의식. 이게 이제 참나입니다. 그럼 에고의 개념은 뭐냐? 내 몸과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판단. 내 몸과 나의 생각과 감정이 나라는 판단. 자, 나는 내 생각과 감정과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에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나의 개념은 뭐냐? 판단 없는 영원한 관찰자이며 생각이 없을 때 드러나는 의식의 여백. 그 다음에 에고에서 나오는 감정은 뭐냐? 분리감입니다. 분리감. 그럼 분리감은 뭐냐?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분리감과 이것에서 파생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모든 부정적 감정의 원천은 이 분리감입니다. 분리감. 분리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엄마로부터의 분리와 또 하나는 이 우주 아니면 이 우주의 근원 하느님, 부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 두 가지가 있죠.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 분리감이 설명이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렸을 때 제일 무서웠던 기억 말해보세요 하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어렸을 때 꼬맹이였을 때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더라. 그때 엄청 무섭고 불안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분리감입니다. 엄마가 없어서 엄마하고 떨어진 느낌. 이게 분리 느낌이잖아요. 이거 분리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럼 분노는 뭐냐?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 이런 엄마 왜 나를 혼자 뒀어 하는 이 분노가 생기겠죠. 무서운 만큼, 불안한 만큼.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분노는 항상 같이 옵니다. 두려워했던 만큼 그게 원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분노가 되죠. 그래서 분리감은 두려움과 분노고, 여기서 온갖 감정이 다 올라오죠. 엄마 왜 아직 안 왔어? 왜 이제 왔어? 뭐 엄마 믿었는데 왜 이래? 뭐 시원섭섭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뭐 절망, 계속 기다리는데 엄마 안 오면 절망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두려움과 분노에서 뭐 외로움, 서러움, 좌절감, 절망, 분노, 공포 다 나오겠죠. 예, 그래서 모든 부정적 감정의 근원은 분리감입니다. 분리감. 그럼 참나의 감정은 뭐냐? 일체감입니다. 그럼 일체감은 뭐냐? 이 모든 것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 그럼 그 느낌 속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예. 평화, 행복, 사랑을 느끼게 되죠. 예. 모든 부정적 감정이 사라진 상태. 예. 그럼 에고의 역할은 뭐냐? 자, 현실 세계에서 일시적으로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연극으로 설명하면 이 세상은 하나의 커다란 무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커다란 무대고 나는 하나의 그 배역을 맡습니다. 근데 그 배역으로 평생 살 수는 없죠. 시간 지난 그 배역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결국 연기자가 배역을 맡듯이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햄릿 역을 맡았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연기자가 햄릿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연극 안에서는 햄릿 역할을 해야 되겠죠. 에고도 바로 그거와 같다 이겁니다. 에고는 우리가 절대시하는데 내가 말이야 지금 국회의원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를 해. 예. 평생 국회의원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에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절대화시킨다 이거죠. 참나는 뭐냐? 모든 현실 존재를 빚어내고 통합하고 조화롭게 하는 게 바로 참나다. 예. 말이 좀 어려운데 비유하면 이겁니다. 무대 감독, 무대 연출은 참나고 배역은 에고고 그 연기자는 에고고 감독이나 연출은 무대에 드러나지 않죠. 하지만 없는 거 아니죠. 영화 감독이 영화에 나오진 않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영화 감독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감독이 영화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화는 영화 감독 뜻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감독의 역할이 바로 이 참나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나 연극에 감독이나 연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자들 손발도 안 맞고 소품도 엉망이 됐고 하여튼 연극과 영화가 엉망이 되겠죠.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될지. 자, 이 참나라는 게 없으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도 무정부, 이 세상 자체도 무정부. 그 다음에 기타 설명이 있네요. 에고는 에고에 대한 기타 설명 읽어볼게요. 일시적 존재이면서도 영속하려 한다. 바로 이것이 집착의 근원이다. 통제하고 억압하려 한다. 에고는 임시적인 존재인데 계속 영구적으로 존재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에고의 집착이죠. 예, 탐욕, 무지인데. 그 다음에 계속 에고는 지 맘대로만 하려고 해요. 애들 떼쓰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애들 떼쓰는 그게 애들의 에고의 모습이거든요. 예. 너는 지금 충치 치료 받아서 지금 사탕이나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치료 끝나면 사줄게. 이런데 애는 막 지금 안 사주면 안 된다고 때를 쓰고 악을 쓰고 그러죠. 예. 그게 바로 에고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른은 없냐? 있잖아요. 예. 그럼 참나에 대한 기타 설명 또 읽어볼까요? 참나는 직관, 영감, 깨달음, 통찰력의 근원이다. 모든 형상적 존재에 간섭 없이 내맡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참나는 지켜보면서 조언을 해주지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 참나가 간섭하고 통제했으면 에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참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잔소리 많이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에고의 마음을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되도록 통제도 안 하고 잔소리도 잘 안 합니다. 하느님 부처님도 두고 보는데 뭐 제가 뭐라고 그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보통 뭐 많은 분들이 왜 자꾸 뭐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아니면 뭐 자기 직장 뭐 직원, 부하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죠. 예. 왜 하느님 부처님도 안 하는 걸 자꾸 하시냐 이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하던 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유물론적 우주론의 몇 가지 기본 전제를 제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자. 참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가 물질이라는 이 유물론적 우주론을 반드시 넘어서야지만이 이 참나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기에 넣은 겁니다. 예. 자, 첫째, 유물론적 우주론의 기본 전제들을 설명하고 그걸 제가 이제 그 반박하고 비판하는 거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첫째, 물질은 무형의 공간이나 에너지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실체다. 예. 유물론적 우주론에서 물질을 어떤 실체라고 보죠. 뭐 변할 수 없고 어떤 그런 것. 예. 공간과도 구분되고 에너지와도 구분되는 어떤 절대적인 실체다. 그래야지 뭐 유물론은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잖아요. 근원이 되려면은 불변에 뭐가 돼야 되잖아요. 자, 불변이어야지 그게 뭐 근원이 되잖아요. 뭐 쉽게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 금이 자꾸 녹아서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색깔 변해버리면 그 금이 가치가 있겠어요? 똑같잖아요. 이게 뭐 그 물질이 만물의 근원인데 그게 뭐 갑자기 확 바뀌어가 딴 게 돼버리고 뭐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만물의 이 우주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원이 되려면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어떤 모습, 그걸 실체라고 하죠. 실체로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물질은 과연 실체냐 이거죠. 자, 그 책을 또 읽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점유하고 공간과 절대적으로 구분되고 외부의 힘이 작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물질의 근원인 원자는 대부분이 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구공을 핵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전자가 800m 바깥에서 돌고 있고 그 나머지는 텅 빈 공간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압축하면 소금 알갱이보다 작고 지구상의 60억 인구를 다 압축해도 사과 한 개의 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도 더 압축하면 뭐 블랙홀이 돼버리겠죠. 뭐. 예. 블랙홀은 뭐 크기가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또 스티븐 호킹에 의하면 원자를 구성하는 소립자, 예,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죠. 이 소립자들은 진공, 즉 공간에서 그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이 우주 자체가 137억 년 전 절대무에서 비롯된 무한소의 무한히 작은 점이 폭발하여 생긴 것이다. 이게 빅뱅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는 MC 제곱 아시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통해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변화하는 것임을 밝혔다. 아인슈타인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통해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변화하는 것임을 밝혔다. 결국 이를 종합하면 이 우주는 공간, 물질, 에너지가 서로 상호 순환하는 공간, 물질, 에너지의 상호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결국 말하면 물질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죠.
물질은 공간이 됐다가 공간이 에너지로 됐다가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변화하는 거다 이거죠. 그럼 공간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에너지도 생기고 그 에너지가 물질도 되고 자 그럼 이 우주가 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 거대한 변하지 않는 물질 덩어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 우주는 뭐가 이게 뭐 말랑말랑한 뭐 변화가 가능한 뭐 그런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유물론이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 물질과 의식은 서로 독립적이며 물질이 의식에 우선한다. 또 유물론의 이제 가장 첫 번째 전제가 이제 물질이 실체다인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깨졌고, 둘째, 물질과 마음은 서로 구분되어 있다. 완전 분리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다. 이게 이제 또 유물론의 이제 기본 가정이거든요. 전제거든요. 지금 그걸 이제 또 깨는 겁니다. 19세기 초에 서구의 저명한 물리학자들은 원자의 구조를 연구하다 기존의 물리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직면했다. 파동을 측정하는 장치로 전자의 운동을 관찰하면 파동으로 관찰되고 입자를 측정하는 장치로 관찰하면 입자로 보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관찰자의 의식에 따라 물질 입자의 상태, 즉 파동 상태와 입자 상태가 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양자 물리학이 정립된 과정이다. 현재 정리된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관찰자의 의식과 구분되는 독립된 물질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관과 구분되는 독립된 객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의식과 물질은 마치 댄서와 댄서의 춤처럼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우주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과 앞의 내용을 합쳐서 정리하면 공간, 물질, 에너지, 의식은 서로 변화되는 것으로 공간이 물질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의식이 되기도 하고 의식이 다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서로 순환하면서 변화한다 이거죠. 이런 것이므로 물질적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물질적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151쪽으로 갑니다. 셋째, 생명의 발생은 순전히 우연이다. 또 유물론에서는 이 생명현상을 전부 무조건 우연이다. 아무런 뭐 영혼이나 뭐 이런 법칙이나 이런 거 없다. 그냥 무조건 우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생명의 발생이 우연이냐? 이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우연론자들은 긴 시간이 지나면 생명은 우연히 조합된다고 주장합니다. 비유하자면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원숭이가 자판으로 장난쳐서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한 계산에 의하면 원숭이가 우연히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만들 확률은 1,000분의 1의 100만 제곱승의 100만 제곱승의 100만 제곱승의 100만 제곱승의 100만 제곱승의 100만 제곱승이다. 즉 이런 일이 생기려면 10억 제곱승년이 필요하지만 지구의 나이는 137억 년에 불과하다. 프레드 호일이나 셀리저 베리 같은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137억 년이란 우주의 나이는 단순 효소 하나 정도를 만들 시간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우연이 아닌 뭔가가 이 우주를 끌어가고 있다. 종래의 우연주의 과학자들은 확률 더하기 무한시간으로 생명과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고 우연이 그들의 구세주이자 하느님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하느님은 이제 무참히 깨졌다. 사실상 이 우주는 우연을 극복하고 초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우연은 이 우주가 가장 극복하려 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상 이 우주는 그런 우연에만 의지해서 조직될 만큼 한가롭지도 무의미하지도 않다. 그래서 때야르드 샤르덴과 화이트헤드와 켄 윌버 등의 사상가들은 이 우주가 분명히 물질적 진화를 통해 의식의 진화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노벨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은 한 물질계에 에너지가 투입되면 요동이 발생하고 이것이 저절로 새로운 질서나 구조를 만들게 됨을 밝혔다. 쉬운 예로 물이 담긴 솥을 끓이면 물이 처음에는 불규칙한 요동만 일으키다가 100도가 넘으면 갑자기 질서정연한 구조, 즉 대류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복잡한 구조, 즉 생명의 탄생과 진화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며 그 필연의 정체는 이 우주가 의식과 육체 양면에서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진화하려는 욕망이라고 추론한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연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우연론자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무한한 시간이 투입이 되면은 이 우주는 그냥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 우주가 무한한 나이가 아닙니다. 137억 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137억 년이면 우리 몸 세포의 단순한 소화 효소 같은 거 단순한 효소 하나 만들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유물론자들은 지구와 우주는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히 지구와 우주는 물질 덩어리지 생명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해 보겠습니다. 생명 현상의 기본적 특징은 재조직화와 항상성 유지입니다. 항상성 유지. 항상성을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합니다. 재조직화란 주변 물질을 흡수하여 생명체의 일부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밥 먹고 피와 살을 만드는 겁니다. 항상성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하여 체내의 환경, 즉 체온이나 혈중 산소 농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생명을 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런 생명 현상은 기본적으로 의식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썩게 됩니다. 자, 먼저 지구는 생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서구에서는 지구를 생명력이 없는 그저 물이 덮고 있는 암석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가이아 이론으로 유명한 제임스 러브록이 이에 반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여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이아 이론에 따르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과 환경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 유기적 존재로서의 지구를 형성하고 이 유기체는 적극적으로 지구의 온도와 대기의 산소 농도와 해양의 온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게다가 지구는 초기 암석 덩어리에서 현재의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스스로 재조직화해 왔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지구는 한마디로 동물보다 더 복잡한 몸과 의식을 가진 생명체다. 이 해양 온도라든지 대기 중 산소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체가 항상성 유지하듯이 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게 이제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에 보면 나오는 건데, 자, 결국 뭐냐, 그렇게 보면은 이 지구 자체가 거대한 생명 덩어리다, 생명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만큼이나 복잡하고 아주 정교한 생명체죠.
자, 일단 요렇게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이제 유물론적 우주론은 첫째 물질이 실체다라고 보는데 물질이 실체라는 생각은 틀렸다 이거죠. 두 번째, 물질과 의식은 서로 독립적이며 물질이 의식에 위선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의식이라는 거는 물질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식이 물질과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식이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도 이제 증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빙의 현상이죠. 귀신 들리는 거. 예. 빙의된 사람도 제가 몇 명 봤는데 뭐 충분히 반박한 물질과 의식이 별개라는 게 그 상당히 타당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셋째, 생명 발생은 순전히 우연이다. 예. 우연이 아니라 뭔가가 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뭔가가 있다는 게 이제 지금 다양한 방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지구와 우주는 생명이 아니다. 일단 지구는 생명이더라. 그래서 그 지구라는 지구가 생명이라는 뜻에서 가이아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제임스 러브록이. 그래서 이제 지구는 생명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